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부동산 감독원법 발의에 대해 차분하고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감독원 설치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필요하다, 과도하다,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법의 취지부터 실제 시장 영향,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민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핵심 중 부동산 감독원법의 기본 골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안은 부동산 시장을 전담하는 감독원 와치도그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법안 발의자는 이번 기구가 부동산 시장 환경 전반에 대한 감시, 비정상 거래, 담합사기 단속, 관련 불법 행위 조사 및 감독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단속과 조사 기능이 분절적이고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런 분산된 감독 기능을 한 기구로 통합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왜 지금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신뢰 붕괴.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와 투자자 사이에서는 시장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후 되레 비규제 지역 가격 급등, 전세 시장 왜곡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불법 편법 거래 확산, 주택담보대출 불법 모집, 허위 매물, 전세 사기 등이 잇따르면서 전통적인 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권별 책임론. 현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표방해왔고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와중에 감독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야당과의 갈등. 반면 야당에서는 새로운 감독원 설치가 과도한 권력 집중이며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 분산과 법적 정당성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안의 핵심이 되는 논쟁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위법 논란이 나오는가? 법안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감독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거래, 정보, 대출 정보 등을 법원 영장 없이 접근 조사할 수 있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개인정보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정보를 사용할 때는 사법부의 통제 또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내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정밀한 조사 권한까지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는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검찰과 경찰의 기능을 사실상 감독원에 주는 것, 사찰적 기능을 확대한다, 권력 분산 구조를 무너뜨린다 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에서는 독립된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 권한은 큰 권력 집중을 낳는다. 이는 삼권 분립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 법안 발의 배경에는 단순한 정책 차원이 아닌 현실적인 시장 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강력 규제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모순, 전세 매물 고갈 및 월세 가격 상승, 규제 지역 이탈 효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시장 구조. 또한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구매 수요는 억제됐지만 임대 수요, 전세 수요는 오히려 급증하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법만 강화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수급 문제, 금융대출 체계 문제, 정보 비대칭 문제와 결합된 복합 현상입니다. 부동산 감독원법은 이런 현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왔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과연 시장을 안정시키는가? 라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원칙적으로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불법 거래 적발 강화. 현재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서는 허위 매물, 담합 브로커 사기, 전세 사기 등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독립감독원이 생기면 이런 불법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 적발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정보의 투명성 향상.
지금은 정보 비대칭 때문에 어떤 매물, 어떤 가격이 실거래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독립감독원은 공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합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감독 강화만으로 충분한가가 아닙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 최근 정부 규제 정책이 계속되면서 실거래량 자체가 크게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래가 줄어들면 시장이 더욱 소극적인 구조가 되고 결국 가격 왜곡이 심해질 수 있으며 임대 물량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책 신뢰도 문제. 규제 정책이 계속 확대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다음에 또 바뀌는 게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시장 심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 논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금융대출 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확대는 법치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법안과 시장 정책들이 실제 서민 실수요자,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거래 위축과 유동성 감소를 가져옵니다. 과도한 감독과 규제는 시장이 숨을 쉬지 못하고 거래가 얼어붙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집을 팔기도 어려워지는 환경, 가격 왜곡과 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 및 금융 접근성. 감독 강화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방지 목적도 있지만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부담. 정부 규제 강화는 임대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부동산 감독원법은 잘 설계된다면 불법 거래 적발과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정당성, 사생활 보호, 실제 시장 침체 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체계 정비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서민과 실수요자는 이 정책 변화 속에서 자신의 선택 기준과 리스크 대응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판단은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꾸준한 경제 공부를 통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야 합니다. 항상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드리는 보물방 TV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경제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